이것이 장담기였잖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론을 했습니다. 자, 간장을 오늘 실험 위해서 시료 간장을 드릴게요. 간장은 우리 재래식 간장, 다른 말로 조선 간장이라고 얘기하는 집에서 담근 간장 시료 하나, 그 다음 시판되고 있는 간장 하나, 두 종류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시판되는 간장은 보시면은 시판 간장은 그 간장 이 표지 라벨에 보시면은 나트륨 양 얼마 이렇게 딱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값이 정말로 정확한지 그렇지 않는지를 염도계 하고 우리가 언적정법으로 비교 실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니까 시료 이외의 시약이 사용되잖아. 그 시약을 모두 다 사용하고 그 속에 우리가 간장의 나트륨, 소듐 정량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플러스 오차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 그걸 그 값도 구할 거예요. 그걸 공시험 브레이크 테스트라고 합니다. 브레이크 테스트 할 것이고, 그 다음 수돗물 속에서도 이 식염 성분이 나옵니다. 그 양은 어느 정도 될까? 자, 이것도 같이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했을 때 이 5명밖에 지금 안 봤는데, 예언이, 연성이, 소연씨, 미선씨 4명이네. 맞죠? 여러분 다른 분은 안 보셨어요? 자, 밴드에 제가 링크를 했었고, 밴드에 안 들어오셔도 그냥 유튜브에서 보셨다면 봤을 거예요. 자, 밴드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다 그런 내용. 자, 1952년에 대구는 어땠을까 이겁니다. 1952년이 어떤 해입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죠. 우리 부모 세대들은 이때 다 태어나가 전쟁의 그 참혹함을 겪으신 분들이잖아. 맞죠?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신 여러분들, 할아버지 이런 분들은 일제치하에서 참 신음했던 세대들입니다. 보시면 1952년 대구 이야기입니다. 자, 이 당시 어떠냐? 서울에서 모두 피난 내려와가지고 대전 거쳐서 대한민국 정부가 대전에서도 못 버텨서 대구에서도 못 버텨서 낙동강 전투에 막아주지 못하면 함락되니까 부산까지 내려갔어요. 그렇지만은 군대의 최전방은 대구였습니다. 대구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관련된 건물들을 갖다가 이제 탐하는 영상인데 한번 보세요. 괜찮을 거예요. 그 다음 제가 올려준 가창댐 일대에 혹시 달성 조방길 고택이라는 데 가보셨습니까? 우리 미선 씨는 안 가보셨어요? 아, 이게 문화재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 고택에 여러분들 보시기 힘든 초가집이거든요. 초가집 그대로 지금 갖고 있어요. 담겨져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그 다음 헐티제, 그 다음 저 백로 우리 가창교회 추수감사절 내용을 좀 올렸고,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한번 보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 뇌 건강에 마그네슘, 칼슘 필수라고 하는데 이건 낮으면 더 심각하다. 이게 뭐냐 하면은, 자, 직접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 속에 마그네슘, 칼슘 부족하면은 인지 기능 떨어집니다. 이 당연합니다. 칼슘, 마그네슘이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가지고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미네랄이야. 그 가운데 칼슘 부족이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나타내더라. 칼슘 부족이. 자, 인지 기능이 약해진다. 이거 대표적인 게 뭡니까? 치매 얘기이잖아. 자, 내용을 잠시 한번 볼게요. 자, 피 속 마그네슘과 칼슘 수치가 낮으면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기억력, 언어력, 진압력, 수리력 뚝뚝 떨어지고 심하면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 끔찍하죠? 자, 이때 필수 미량 원소 미네랄에 속하는 두 가지 성분이 부족한 저마그네슘, 저칼슘 혈증은 노년기에 흔히 발생한다. 자,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중 마그네슘 수치는 정상이지만 칼슘 수치가 낮은 사람은 상당히 큰 인지기능 장애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더라. 반면에 혈중 칼슘 수치는 정상이지만 혈중 마그네슘 수치가 낮은 사람은 인지기능 장애를 그다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더라. 자, 이게 어디 폴란드 로즈여대 중앙교육병원 연구팀이 60세 이상 입원 환자 1220명을 분석한 결과값으로 이걸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 칼슘, 마그네슘 다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는 마그네슘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봤는데 아니더라 이 얘기예요. 칼슘 둘 다 필요하지만은 마그네슘보다 칼슘이 더 큰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자, 종전 연구는 대부분 이런 영양소의 실제 혈중 수치보다는 음식 섭취에 더 초점을 맞췄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 속에 많이 들어있다. 많이 들어있는 거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음식을 통해서 먹었을 때 내 몸속에 필요한 혈액 속에 얼마만큼 섭취 가능하냐 이 얘기잖아. 맞죠? 그것까지 사실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나이 많은 환자의 혈중 마그네슘 수치, 혈중 칼슘 수치와 인지 기능 사이의 관계를 동시에 평가한 연구는 거의 없었는데 이 연구가 지금 결과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연구팀은 참가자를 혈중 마그네슘과 혈중 칼슘이 모두 정상인 그룹, 그리고 몇 그룹을 만드냐 4그룹인데 정상 그룹, 그 다음에 저마그네슘 혈증에 걸린 그룹, 저칼슘 혈증에 걸린 그룹, 그 다음에 혈중 마그네슘 칼슘 모두 결핍인 그룹 4개 그룹으로 나눠서 분석했는 결과가 이렇다. 자, 연구팀은 종전처럼 식이 습관을 묻는 설문조사에 의존하지 않고 이번에는 직접 체액에서 2가지 미량 원소 수치를 측정해 분석했다. 결국에는 혈액 속에 이것이 얼마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왜? 우리 먹는 영양분이 거의 혈액을 통해 가지고 세포로 공급돼야 되잖아. 좋기는 세포 속에서 바로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좋아. 그런데 세포 속에 있는 걸 어떻게 샘플로 채취를 해가지고 결과를 낼까? 그거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혈액은 쉽게 채취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좀 만들어내면 좋은데 지금까지 그냥 음식 속에 칼슘, 마그네슘만 많이 들어있다. 많이 들어있는들 내가 섭취가 안 되고 내 피 속에 부족한데 그 얘기입니다. 맞죠? 자, 이런 것들 결국에는 앞으로 누가 해야 되는 부분이냐? 물론
혈액 채취하고 이런 거는 의료기관에서 해줘야 되지만은 맞죠? 영양소 선생님도 자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앞서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가한 60세 이상 1081명을 17년 동안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뭐 마그네슘, 칼슘 섭취량을 충분히 늘리면 모든 원인에 의해 치매 위험이 낮아졌다. 또 고령자 94명을 5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음식을 통한 칼슘 섭취량과 마그네슘 섭취량이 가장 낮은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가장 높았다. 이건 미국 건강영양조사 결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과죠. 치매 발병률하고 칼슘, 마그네슘 수치 상당한 어떤 상관관계가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칼슘과 마그네슘 성분을 건강기능성 식품보다는 가급적 음식으로 섭취할 것을 권했다. 뭐 칼슘은 이런 쪽에, 마그네슘은 이런 쪽에. 그래서 연구팀은 칼슘이 인지 기능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지만 이 두 가지를 모두 잘 챙겨 먹는 게 좋다. 왜냐하면 칼슘, 마그네슘은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보완하기 때문이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우리 몸속에서 만들 수 있으면 문제 없어. 못 만들잖아.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좋은 내용이죠. 자, 이런 거 좀 보시라고 제가 올려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올려드려도 안 본다. 몇 명 봤나? 6명 보셨네? 좋습니다. 네.